안녕하십니까. 송영욱TV의 송영욱입니다. 2025년 연초인데요. 연초에는 보통 그 한 해의 자산 계획을 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그 자산 계획 짜는 것과 관련돼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2025년은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전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도 정치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도 미국 대통령이 새로 부임하면서 굉장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시기에 내 재산이 굉장히 크게 폭락할 수도 있고요. 또 급등할 수도 있는데, 급등하는 건 괜찮은데 크게 떨어졌을 때 내가 모아놓은 자산이 크게 깨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런 시점에 자산 관리가 향후 나의 자산을 늘리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산은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을 비교해 봤을 때 부동산에 굉장히 편중되어 있는 자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이라고 하면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구분하는데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이 한 반반 정도가 좋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융자산은 35%에 불과하고요. 실물자산은 65%나 차지합니다. 반면에 미국이나 일본, 영국과 같은 나라는 금융자산이 50%를 훨씬 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금융자산은 굉장히 적은 편이죠. 그리고 실물자산은 너무 많은 편입니다. 여기서 실물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 자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실물자산 하면 부동산, 금, 원자재 이런 것을 말하는 건데, 부동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실물자산의 비중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돼서 소득이 점점 적어지기 시작하면은 자산이 더 많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소득은 없고 쓸 돈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현금화 바로 할 수 있는 금융자산이 더 유리하거든요. 집을 조금씩 쪼개서 팔아서 생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융자산 비중이 많아야 되는데, 조사를 보면은 20대는 금융자산 비중이 57%, 실물자산 비중이 43%, 굉장히 적절한데, 50대, 60대로 가면은 금융자산 비중이 20%대로 줄어들고요. 실물자산이 한 7, 80%대를 차지합니다. 노후로 가면 갈수록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비중이 반반으로 되는 것이 더 좋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후로 갈수록 금융자산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부동산 자산의 비중은 굉장히 늘어난다. 그래서 실제로 돈이 없는 노후를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산은 있는데, 저 같은 경우 강남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7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제 고객 중에서 60대 자산 부자가 항상 돈이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꽤 많은 강남에 사시는 분이 돈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산 중에서 실물자산, 부동산 자산은 많은데 현금성 자산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를 내거나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실제 현금성 자산이 적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노후에 대비해서 50대, 60대 이후에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비중이 한 반반 정도로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매년 조금씩 금융상품의 비중을 높이고 실물자산의 비중을 낮춰서 노후가 됐을 때는 좀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을 균형 있게 가져가는 노력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금융상품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투자형 상품보다 저축형 상품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저축형 상품의 경우에는 전체 상품 중에서 74%를 차지하고요. 투자형 상품은 26%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저축형 상품은 예금이나 보험, 적금과 같이 그 안전한 상품을 말하는 거고요. 투자형 상품은 주식이나 펀드나 채권과 같이 손해가 날 수도 있지만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품을 투자형 상품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저금리 시대 아닙니까? 지금 금리가 좀 높아졌다 하지만 2%, 3%대에 불과하고, 사실 우리가 느끼는 물가 상승률은 5%, 10% 하는데, 그래서 지금 상황에 맞는 상품, 투자형 상품이 맞는데, 투자형 상품에 모두 투자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니까 저축형과 투자형을 반반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축형 상품 비중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1년만 살고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0년, 50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금융상품의 투자 비중은
투자형과 저축형의 비중이 반반일 때가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좀 공격적인 투자자일 경우에는 뭐 투자형 상품을 좀 뭐 50보다는 60, 70, 80으로 늘릴 수가 있을 거고요. 좀 보수적인 사람이면은 좀 저축형 상품을 비중을 늘릴 수는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기준은 50대 50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5년에는 여러분들이 하여튼 금융상품을 한번 조회해 보시고 저축형 상품의 비중이 50%도 안 넘었다. 그러면은 좀 넘은 비중을 좀 축소시켜서 투자형 상품으로 좀 이전하는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소에 앉아있는 원숭이가 바나나 따먹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시소의 왼쪽 편에 많은 원숭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천장을 봤더니 바나나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나가 너무 높이 달려 있어서 팔짝팔짝 뛰어도 손이 닿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바나나를 따먹을 수 있을까요? 어떤 용감한 원숭이가 떨어질 위험을 감수하고 오른쪽 시소 끝쪽으로 갔습니다.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갔는데요. 이제 바나나를 혼자 맛있게 먹었죠. 그것을 본 다른 원숭이들은 어떨까요? 이제 한 명, 두 명 그쪽으로 시소 오른쪽 편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되면은 결국은 이제 시소의 균형추가 바뀌어서 그 위에 올라가 있던 시소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결과적으로 그 늦게 간 원숭이들은 하나도 바나나를 못 따먹게 될 거고요. 마지막까지 왼쪽에 남아있던 원숭이가 결국 안전하게 바나나를 따먹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투자의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첫 번째, 가장 위험을 감수하는 스타일이 있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원숭이는 진짜 죽을 위험을 각오하고 오른쪽 시소 쪽으로 갔잖아요. 그런 투자 스타일이시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눈치만 보고 있다가 우러러 몰려가는 스타일. 대부분의 원숭이들이 그랬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다가 결국 안전하게 바나나를 따먹는 스타일.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 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때문에 자기만의 기준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을 갖고 투자하는 것이 자산관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금년과 같이 경제상의 상황이 불안하고 금융위기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다른 여러 사람의 말에 휘둘려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자신만의 기준을 지키는 것들이 더 중요한데 자신만의 그 원칙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투자 시점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투자 시점이 어느 한 곳에 편중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식 시장이 좋다 하면 막 주식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부동산이 좋다고 하면 부동산 시장에 사람이 많이 몰리고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원숭이가 우르르 몰려가다가 쾅 무너지는 그런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투자 시점을 어느 한 시점에 편중하는 것보다는 여러 시점에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언제 올라가고 언제 떨어질지 사실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전문가들도 힘들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하는 방식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1980년부터 지수화되기 시작했는데 1980년대 1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년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을 봤더니 대부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로 투자하면 굉장히 높은 수익을 낸다는 것을 우리나라 코스피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2000년대에 보면 굉장히 손실이 많이 났었죠. 5년 기준으로 투자했을 때 43%가 손실이 났었는데 이때는 98년, 99년 이때가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를 맞아서 국가 부도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실이 났지만 그 외에 대부분은 높은 수익을 내거나 손실이 난다라도 한 4% 정도의 아주 낮은 손실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투자 시점을 어느 한쪽에 팍 좋다고 몰리게 하지 말고 나누는 게 굉장히 좋겠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투자 방식은 한 종목 또는 모든 금액을 몰빵하는 거치식 투자보다는 적금식으로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도 1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직장을 퇴직하고도 30년, 50년을 더 사는 시대입니다. 주식을 투자한다고 해도 또는 펀드를 투자한다고 해도 부동산처럼 길게 가져가는 그런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에 투자하신 분들은 부동산 사서 가져가고 나서 보유하다가 파는데,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은 하루에 샀다가 하루에 팔기도 하고 한 달 만에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식도 5년, 10년 부동산처럼 투자하면요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2025년은 그 어느 해보다 불안한 시장이 될 것 같다고 예상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불안한 시장에 여러분들이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 비중과 금융자산 비중을 균형 있게 맞추는 거, 5대5로 맞추는 거, 그리고 금융상품 중에서 저축형 상품과 투자형 상품을 50대 50으로 균형 있게 맞추는 거, 그리고 투자 시점을 적립식 장기 투자 방식으로 바꾸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좋은 기회가 오면은 좋은 투자처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자산관리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방식을 여러분들이 금년에는 꼭 한번 지키셔서 다음에 좋은 시장이 왔을 때 여러분의 자산이 한 번 더 크게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제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